오늘은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제가 책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욱 기다려졌던 시간인 이유가 뭐냐면은 센세이셔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은 여러분 완벽하게 검증된 최고 수준의 과학 교양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여러분 교양이 생기고 교양이 쌓이는 거예요. 교양이 쌓인다는 건 여러분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생각의 토양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양에 관련해서. 이 책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 교양 서적 중에 과학 책들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를 되게 잘 짜서 이렇게 대중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근데 이 책이 바로 그런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슐리 워드 교수님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 측면에서 자기가 본인이 이해한 측면에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구조를 완벽하게 짜서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특강을 10편을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책이 왜 대단한지 머릿말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제 시각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 제가 일부분을 갖고 왔거든요.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면서 책에서 이제 어떤 그림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 책에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강의 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 그림을 찾아왔어요. 검색으로. 그래서 같이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렇게 즐겁게. 우리는 랜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리학, 생태학, 의학, 경제학, 심지어 공학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작가님이.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된 과학 교양 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학 교양 서적이 굿리즈에서 4.13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과학책 자체는 여러분 이게 용어가 내가 친숙하지 않으면 그냥 읽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게 친숙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10강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랑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용어를 다 아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어떤 우리 신체 기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용어들이 나오면은 저도 모르고 넘어가는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은 여러분 그 사람 이제 성향 따라 어떤 내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교양 서적을 읽을 때 막 예를 들어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그러면 찾아보면 좋겠죠. 근데 이게 맥락상 이거 지금 이런 건가 보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독서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저만 대단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레이팅이 왜냐면 과학 서적이 여러분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냥 원탑이 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계발 서적도 있고 사회과학 서적들이 인기가 일반 과학 서적보다는 그냥 생물학 이런 서적보다 아니면 물리학 이런 것보다는 인기가 더 많겠죠. 다른 분야의 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레이팅이 벌써 200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13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있거든요. 극찬일색이에요. 극찬일색입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책을 잘 쓰셨다. 우리 애슐리 워드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싱큐베이션 16기 책이에요. 이제 싱큐베이션 16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나? 4월 1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이게 이 15기 모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16기 모집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상시 모집이고 이제 4월 언제까지 모집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3월 25일까지만 하면은 16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번에도 4권인데 이제 센세이셔널이 그 중에 하나고 요 비밀의 심리학은 책이 굉장히 얇아요. 200 몇 쪽인가? 근데 이 책도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이 썼었나? 아무튼 저는 이 책 다 읽었거든요. 이 책도 좋아요. 근데 이 책도 읽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굉장히 얇아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수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겸손의 힘도 다 읽었고요. 겸손의 힘도 다 읽었고 강인함의 힘은 아직 저는 못 읽었고 원서에서 한 10분의 1 읽었나?
그래서 강인함, 터프니스의 데피니션이라 그러죠. 정의가 나오는데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저도 빨리 이제 번역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 16기도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심리, 그러니까 진짜 비밀에 관한 심리, 그 다음에 과학, 이제 생물학에 대한 과학책, 그 다음에 겸손에 관한 내용. 이게 제가 나중에 이것도 특강 찍을 건데, 겸손함의 힘, 겸손의 힘도 제가 볼 때 10강 넘게 찍을 확률 높거든요. 10강 정도는 무조건 찍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맨 처음 첫 줄이 교만하면인가 오만하면인가, 오만하면 추락한다 시작하는데 임팩트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다 너무 좋은 책들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셔야 되고, 여러분 서평도 써보셔야 돼요. 서평도 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줌토론도 참여해보시고, 제가 이제 줌토론 패널 뽑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 퓨처셀프 목표가 돼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경기장 안에서 한번 독서를 진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하면은 서티피케이트, 수료증 주잖아요. 그렇죠? 수료증 주잖아요. 수료증. 그 다음에 이제 메달도 주잖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여러분 센세이셔널이랑 이 비밀의 심리학은 출간이 됐기 때문에 서점이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나는 이게 책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서점 가서 읽으세요. 서점 가서. 주말 가서 틈틈 읽고 서평만 써내시면은 수료증도 받으시고 메달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미리 읽어놓으면 이제 이거 나오면 읽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패턴이 자리가 잡힌 거예요. 패턴이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이다. 16기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책을 제가 특강을 다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걸을 타선이 없어요. 걸을 타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센세이셔널 이제 목차로 가보면은 이제 들어가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보는 세상, 시각이죠. 귀로 듣는 세상, 청각, 코가 맞는 세상, 후각, 이제 혀가 맛보는 세상, 미각, 피부가 느끼는 세상, 촉각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감 말고 우리가 다른 감각도 실제로 있어요. 그 잡동사니 감각이라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제 지각자 맞추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너무 책이 진짜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고 구성이 너무 알찹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머릿말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인트로덕션에서 생물학자라면 진화가 우리에게 지금의 감각을 갖추게 해준 이유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감각을 이야기해서 우리 감각이 어떻게 진화했나 이거를 책에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를 위해 나는 우리와 가까운 선조를 공유하는 포유류부터 갑각류, 심지어 세균 같은 머나먼 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명체의 감각생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이해하려면 어려운 게 진짜 난이도가 진짜 높겠죠. 진짜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교수님이 이해해주고 우리한테 쉽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논문도 보시고 어떤 이제 정말 전문 서적도 보시고 그런 걸 이해한 다음에 이게 인간의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은 어디서 기원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동물들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주로 인간의 감각을 다루지만 다른 동물의 감각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폭넓게 감각을 이해하려면 내 분야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미건조한 교과서에는, 텍스트북에는 해부학과 생리학이 감각이 전부인 듯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해부학과 생리학, 어떤 생물학만 감각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느낌도 감각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긴 뭐라고 써놨냐면은 감각의 처리 과정에서 한정된 접근 방식으로는 감각의 경이로움과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나는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학, 생태학, 의학, 경제학, 심지어 공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 빠져들었다. 뭐 전형적인 폴리매스시죠. 그렇죠?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 문화가 어떻게 감각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거꾸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깊이 파고들었다. 이거 제가 나중에 특강 때 언어와 시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케이스도 나오거든요. 좀 이 교수님 심각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얘기도 나와요. 나의 과제는 감각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 감각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그것이다. 감각의 생물학적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왠지 본질이니까요. 그렇죠? 나의 목표는 우리의 감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생물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은 다른 전문 서적에 맡기기로 했다. 이 책에서는 감각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이유도 살펴본다. 각자의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다르고 그런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지에 관한 흥미진진한 질문도 탐구한다. 또 감각이 인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본다. 진짜 여러분 완벽한 책이에요. 이제 이게 아까 여기 말했던 요 이제 눈이 보는 세상의 첫 부분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진짜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기죠, 여기. 야, 여러분 일단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알아야 뭐라 그럴까? 교양 수준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알아야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 의식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민 의식이라는 게 이제 시빌라이즈 된 건데 이제 뭐랄까 더 이렇게 더 문명화에 더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쭉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각은 진실을 가려내는 궁극의 결정권자로 대접받을 때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봤어. 그게 깡패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생천외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냥 여러분 우린 지금 눈으로 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약간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는 건 아니군요. 이데아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빼박 진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뭔가 앱솔루트한 절대적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정적 상황에서 싸우지 않아야 될 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식 얘기를 꺼낸 거예요. 뇌는 무의식적으로 눈에서 받은 날것의 입력에 의미를 담고, 그러니까 눈으로 신호가 들어오면 뇌가 그걸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관찰한 것을 걸러 주관적인 특질과 편견을 부여하면서 공백을 메운다.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데 지금 편견 얘기 나오니까 우리 무슨 책 생각나요? 놀라움의 힘 생각나는 거예요. 뿌듯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함께 발전한다는 게 뿌듯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이런 데서 아까 시민의식,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거 왜 꺼냈냐면은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 서는데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채택될 확률, 그게 뭐 이제 증거로 채택될 확률, 그래서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큰데 내가 봤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낮은 확률로 1%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0과 여러분 something은 1%는 그러니까 1%가 아니라 무한, 그러니까 빼기로 하면 1% 차이지만 나누기로 하면 무한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시력을 철석같이 믿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다. 시력은 제일 쉽게 속는 감각이며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잖아요. 너무 쉽게 속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날씬해 보이는 색깔의 옷을 입거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다양한 트롱프레유를 이용하는 것도 다 이런 경우다. 제가 이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트롱프레유라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특강의 묘미죠. 책에는 이런 그림을 실 수가 없는데 저희는 다 갖고 왔어요. 착시를 경험하고 나서야 시력의 속임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착시죠, 착시. 착시에서 가장 기본 형태 중 하나는 독일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프란츠카 칼 밀러-라이어가 고안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밀러-라이어 착시는 에서는 나란히 배열된 똑같은 길이의 선 두 개가 등장한다. 선 끝 양쪽에 V자 화살표가 모양처럼 배열돼 있다. 하나는 V자의 뾰족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고 나머지 하나는 뾰족한 부분이 안쪽을 가리킨다. 두 선을 비교하면은 V자의 뾰족한 부분의 선이 안쪽을 가리키도록 배열한 선이 더 길어 보인다. 이제 이런 거는 그림으로 보면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실험이에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읽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바로 그냥 1초 만에 이해됩니다. 두 선의 길이가 같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시각이 100%라면서요.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적 맥락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이용해 착시를 일으키는 간단한 사례다. 일단은 여기 여러분 이제 맥락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맥락. 그러니까 앞에서도 맥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일단 맥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책은 수준이 안 높을 수가 없어요.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적 사고, 복잡계적 사고 이 두 개가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고 대표님이랑 우리가 합의를 본 거거든요. 맥락적 사고, 복잡계적 사고. 그러니까 컴플렉스 시스템, 그 다음에 컨텍스트 시스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건데 어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당연히 이게 길어 보이죠? 이거는 뭐 안 길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또 여기서 베개 또 한 5명은 지기 싫으셔갖고 나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뇌는 그렇게 속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이런 뭐 사례를 봤지만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뭐 오랜만에 이렇게 해본 건데 아니 최근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만들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짧아지네?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볼까? 이거 재밌는 거 볼까? 이거 분명히 이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워볼게요. 아까 분명히 길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해. 지금도 살짝 이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화살표 때문에? 봐봐요. 똑같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자동으로 맞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신기해. 전 너무 이게 아는 내용인데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똑같아. 아까는 분명히 왜 이렇게 길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튜브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선이에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요거 나온 거.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너무 말이 어려워서 트롱프레유. 여러분 이런 거 트릭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 해야 되는 거야. 트릭 그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짜 이 그림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 그림을 안 밟으려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벽돌 쌓아놓고 근데 이것도 이분들도 참 진짜 대단한 능력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멍멍이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걔도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여기 안 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요것도 이렇게 지나가요. 실제로 동물들도. 제가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그 트랭포 에어라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착시를 이용해서 그 전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거는 예술이더라고요. 어디 뭐 뉴욕 같은 데인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뭐 프랑스 같은 데인가 아무튼 어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이제 보호해놨네. 그 그림 보호하려고. 그냥 벽 위에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진짜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 같잖아요. 무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뇌가 착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센세이셔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 오늘은 이제 좀 인트로덕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좋은지 설명해드리라고 머릿말을 읽어드려서 책 본문은 좀 적은데 다음부터 이제 본문만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놀라운 내용이 많아요. 이 책은 제 기억에 그거예요. 1장은 굉장히 재밌고 2장부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2장 넘어가면 3장부터 조금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2장이 생물학적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특강의 묘미죠. 왜냐면은 이거 읽다가 여기 너무 힘들어서 또 포기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냥 그럴 땐 좀 꾹 참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뒤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센세이셔널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CNQ 참여해서 읽어보시면서 서평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센세이셔널 1강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랑 랜선으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영상을 다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2강으로 돌아올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강 내용 유익하면서도 너무 재밌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